평소 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농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농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5월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5월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실록이 많이 우거지기 때문에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농민들은 가장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농번기가 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때 농민들은 그 많은 땀을 흘려서 가을의 알찬 수확을 담보하죠. 이런 좋은 계절을 만났습니다. 산천에 보면 많은 꽃들이 만발을 하고 있고요. 또 실록이 우거짐으로써 사냐에는 새로운 색깔로 옷을 갈아입는 산을 볼 때마다 농촌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런 자연의 섭리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그 애환이 거기에 서려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농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농촌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10만 식구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아름다운 농촌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우리가 부족한 일손을 다소라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제는 우리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10만 임직원 여러분들이 일부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하루를 편히 쉬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또 경제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쉬지 않고 문을 열고 몸을 던져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도 계셨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10만 임직원들은 이 나라 농업을 또 이 나라 농촌을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직장을 잘 만들어서 세계 4대 농업협동조합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공을 세워주신 우리 10만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어제 근로자날을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시상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새농민상을 받으신 우리 농민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새농민상 받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그 조합장님과 그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행을 하시는 몇 분의 우리 직원들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 오늘 시상 받으신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리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그 어느 직장에 비해서 우리 부모들을 잘 모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오늘 우수 직원상을 받으시고 또 우수 조합장상을 받으신 시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많은 시상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10만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13일 날 이 자리에서 1사분기 심사분석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취임을 해서 그날 심사분석 회의가
가장 진일보한 그런 회의를 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에 앉아서 파워포인트로 업무 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회장이 무슨 뭐 후나 비슷하니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심사 분석을 했던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사례 발표를 하고 그 사례 발표에 대한 그 평가를 현장에서 외부로 투표를 하는 등 투표 결과에 따르는 시상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진일보하고 또 바람직한 회의 문화가 바꿔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심사 분석 회의는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로 심사 분석 회의가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음 분기에 우리가 어떤 알찬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회의로 발전해 나간다면 아마 우리 회의 문화가 다른 회의도 이제 많은 변화를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그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나왔습니다. 회의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너무 길다, 또 뭐 큰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난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분분한 평가를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는 성과 중심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담겨져 있는 이런 회의 문화로 많은 그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 1, 4분기 동안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의 수지도 또 사업량도 큰 성과를 한 것을 평가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현장 투표에서 1위를 한 우리의 그 핀테크 사업 부서에서 스마트 고지서 납부 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발을 우리가 출발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창조적인 그런 업무에 일관성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4일 날은 전국적으로 영농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거의 9,000명의 우리 임직원들이 그 농사 현장에서 농사를 알리는 종을 치고 그때부터 우리는 결과 우리가 가을에 큰 수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함께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때 우리는 각 시군지부에서 영농 그 작업단을 만들었어요. 많은 곳에서 우리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발대식을 함께 해주신 우리 전국의 시군 지부장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본부장들도 오늘 여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들께서 시군 지부장들과 함께 이때 영농 작업반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시군 지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50% 부담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영농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버스를 제공하고 또 간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을 제공하는 등 큰 효과를 거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농 작업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직원들의 큰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4월 19일 날은 우리가 영남의 자재 그 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온 농협들이 개통으로 농용 자재를 신청해서 가격이 비싸다, 품질이 안 좋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 털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수기에 각종 농용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하고 그리고 보관을 해서 수요기에 우리 조합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영농 지원비를 절감한 결과가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농자재센터가 건립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1년에 잠정 계산한 자재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300억 정도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3개 곳에 영농자재센터가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기에 완공을 해서 영농자재 가격을 인하하는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 날 경남의 조그마한 농협에 APC 또 DSC 준공을 하는데 잠깐 들린 바 있습니다. 그 농협은 직원 19명이서 판매 사업을 무려 4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더 놀란 것은 아주 적은 농협인데 그리고 직원 19명이서 양파즙을 만들고 약혼즙을 만들어서 거의 3억에 해당하는 매출이익을 올려가지고 그 적은 농협이 단기 순이익도 10억 이상을 올리는 그런 농협을 잠시 들렸습니다. 그 조합장이 그 경과를 보고하는 데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적은 농협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조합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 할 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을 앞으로 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나오라고 했더니 뭐 직원이 적으니까 한 5명 정도가 제 앞으로 나왔길래 수많은 화환들이 나와 있길래 그 화환에 가서 전부 꽃을 한 다발씩 긋어갖고 와라. 그래서 조합장을 나오라고 해서 그 조합장에게 귀하들이 저 훌륭한 조합장에게 꽃다발을 증정을 하도록 한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나오셨는데 거기서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고 모든 조합원들을 다 일어서도록 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조합장에게 박수를 보내도록 제가 권장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합장은 그 조합원들 1000여 명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래 농협이 저렇게 적지만 강한 농으로 발전을 했어. 그야말로 온 직원들이 몸을 던져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저런 농협 앞으로 우리가 해온 농협을 지도 관리하고 또 육성 발전해 나갈 때 저런 모형들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중앙회도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인원이 적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동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귀감이 되는 그런 농협을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농협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4월 중순경에 이 농업의 행복버스 발대식이 있어서 그 시골 농협을 잠시 방문을 했는데요. 이 행복버스를 시작을 하는 곳에서 농민들의 눈동자를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의료 부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농민신문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료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의 불편, 문화 이런 것도 얘기가 됐었지만 가장 큰 게 의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줄을 쫙 서 있는 거 봤더니 무슨 줄을 서 있나 봤더니
돋보기 안경을 맞춰주는 그 산에 우리 농민들이 쭉 줄을 서 계십니다. 예, 노환으로 눈을 보지 못한 분들이 돋보기를 하나 이렇게 진료를 통해서 갖고 싶어하는 그 농민들의 눈동자. 그리고 농부병으로 고달프 계시는 분들이 한방 의과에서 오셔가지고 관절염을 치료하고 허리를 치료하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모습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애로사항이 의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그 행복버스 발대식을 통해서 구석진 농가를 방문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가 소득지원부는 농림부와 더 협의를 하고 해서 농림부도 예산을 좀 더 대겠다는 그때 장관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좀 더 부담을 해서라도 더 많은 행복버스가 아주 오지게 우리 농민들에게 그 예산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많은 혜택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21일 날 우리는 농산물 유통공사와 MOU를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돼서 MOU를 거의 한 15곳에 MOU를 했습니다. 그 MOU를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MOU가 되어 있는 곳과 지금 얼마나 우리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양 기관에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크게 바라고 있는 것은 농진청, 그 다음에 유통공사, 그리고 크레인, 그리고 농협 이런 4개 기관이 그야말로 MOU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가장 그 장점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시너지를 내므로써 농촌과 농업에 또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진청 우리가 MOU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유통공사와 지금 MOU를 해서 수출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포스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크레이와 우리가 또 MOU를 해서 앞으로 농산물 예측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그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공사는 수출하고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과 관련한 농협무역 여기도 적극적으로 유통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수출에 그 끈을 놓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농진청과의 기술 이전의 문제는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많이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농협중앙회 자회사, 중앙회 직원, 그리고 회원농협 직원 절반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약 한 450명이 무박 2일로 컨퍼런스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조합장님들 2번에 걸쳐서 무박 2일 컨퍼런스를 했고 우리 간부들 이 자리에서 무박 2일 컨퍼런스를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참여한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또 그 현지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그 바람을 일으키고 또 일반 사회 사람들이 우리 농협을 아주 지금까지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에 아주 많은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만 엊그제 직원들과 제가 무박 2일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견 직원들의 그 새로운 각오에서 큰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몰입도도 강했고 그야말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그 중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신에 큰 감명도 받았고, 돌아가셔서 저에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가서 자기들이 여기서 익히고 느꼈던 것들을 거기에서 불을 태우겠다는 그런 의지의 얘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부에서 이런 무박 2일의 컨퍼런스를 하니까 우리 대표이사들이 또 지역별로 또 그 회사별로 밤늦은 시간까지 컨퍼런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업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저를 초대해서 가서 잠시 앉아서 경청을 해봤는데, 사례 발표 6개의 사례 발표는 모두가 다 농가 소득과 연결하는 아주 소중한 컨퍼런스를 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금융에서 무엇을 앞에 세우냐면 농업과 농촌과 농민들을 앞을 세우고 그리고 본연의 일인 금융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양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은 정말 회장으로서 기쁘기 한량이 없었고, 또 그런 성과는 농업은행이나 금융지주에서 바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일사분기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농민신문이 민농포럼을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조천에 민농포럼을 첫 시도를 했는데요.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업계 원로들이 다 오셨고, 전직 총리까지 오시고, 전직 장관도 오시고, 아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오시고,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민농포럼의 그 토론에 참가하시고, 앞날의 농업 협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토론을 한 2시간 동안 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농협의 이상이 대단히 크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봐서, 앞으로 이 민농포럼이 앞으로 이 국내 포럼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포럼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농민신문이 더 큰 그 발전을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이제 새로운 실록 해들을 맞이했고,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 며칠 후로 바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우리가 탄생을 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된 상황으로 빈틈없이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농정의 그 발을 함께 맞춰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양곡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수급사업 상황이라든지 정책 금융사업이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해서 새로운 정부에 발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가 시대의 주역이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들까지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농가 소득이 제1의 목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서 여기에 모든 우리 농가 소득이 우리 또 농업 관련 기관들이 여기에 몰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가 소득을
5천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시작한 지가 이제 1분기를 넘었는데 1분기 동안에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농가소득 기획이 3,610억에 달아요. 농가 1인당 33만 원 수준의 농가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예배 깔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했고, 전국의 모든 조합장들 이 웹을 보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에 있어서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태양광 제1호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13농가가 한 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첫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 13농가는 월 90만 원씩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가진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 안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꼴뚜기도 메뚜기도 그리고 올챙이도 개구리도 다 뛰어든다는 얘기도 있듯이 농가소득 5천만 원이라는 웅덩이를 파놓으니까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모두가 거기에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농협은행에서도 농부의 마음이라는 통장을 만들어서 0.02%의 기금을 만드시겠다고 기금을 만들겠다는 상품을 만들어내요. 우리 상호금융부에서는 아주 진짜 좋은 상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행복이응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5%짜리 이 상품을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600억의 농 이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5월 달에 출시를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통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 농촌에 계신 부모님에게 통장 만들기 운동을 벌려주면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해소득 그리고 이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수단들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75가지 상황을 면면히 들어보고 또 지나가는 효과들을 보면 이건 농업협동조합의 종합예술입니다. 협동조합의 모든 혼이 거기에 우리가 나 있어도 과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농가 소득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농민들도 이제 우리의 눈동자를 틀림없이 바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고향세 제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10만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각곳에 뿌려야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이 나라도 이제 고향세를 만들어서 우리 농촌을 도울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농민단체와 함께 이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협 직원들은 본연의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나라 농업과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익적 일을 할 것인가도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농촌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위스는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헌법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거의 환경 보존 직불금만 해도 농가 소득의 거의 60, 70%가
그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소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잠깐 봤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책을 잠깐 봤는데요. 그 책이 언제적의 시대적 배경을 깔고 얘기를 듣냐 보니까 조선시대에 관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김득신이라는 분인데 백이전이라는 책을 말이에요. 1억 1만 1천 번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그 불관불급이라고 해가지고 미쳐야 미친다는 얘기를 그분이 책에서 만들어낸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제가 뜯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우리가 2020년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면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1억 1천 3만 번의 책을 읽었던 그런 미친 듯한 생각, 미쳐야 미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농가소득 5천만 원의 모든 직원들이 혼을 묻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회장부터 저는 이 농가소득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야 반드시 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 10만 인조원들과 함께 반드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호소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공판장의 경매사 분들을 본부로 초청을 해서 정심을 같이 하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신발을 사서 신겨 드렸습니다. 경매사가 얼마나 농가소득 올리는데 중요한 일을 하느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음성의 공판장, 축산물 공판장의 직원 하나가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을 결정을 짓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그 직원이 가장 많은 그 공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거의 한 30-40명 참여했던 그 공판장의 경매사들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직원들을 모셔다가 격려를 해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가슴에 농심을 안고 공판을 하게 되면 아마 농산물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조합장님 몇 분 계시는데 내 조합장님 만나면 오늘의 농가소득 현황을 보시고 그날 다른 일이 없으시면 공판장을 가셔서 경매사를 만나보시는 것도 농가소득 올리는 일 중에 하나다. 조합장님 가시면 아무래도 그날 가격이 다소는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적은 일에서 시작해서 큰 일이기까지 농가소득에 모든 영향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출에 관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농협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를 많이 써봐야 사업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조직에서 우리가 농산물 수출 사업불에 머물고 있는 거는 이건 무엇의 문제냐,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이렇게 해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수없는 얘기를 1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 가서 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물론이고 자회사에 이르기까지 수출에 올인해야 됩니다. 수출에 올인해야 되는 당위성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폭락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수출이라는 돌파구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 지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농민신문을 보면은 수출을 하면 농협무역으로 1호라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수출업체들하고 수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수출 지원부 직원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강구이 돼야 돼요.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풋고추 시세에서 이어서 또 봄배추가 가격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우리 농협이 타겟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수없이 폭락을 해왔어도 옆에서 그렇게 농협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적당하게 이 시점만 잘 물러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대표님을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농산물 유통에 온 혼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급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생산 단계, 소위 농산물 예측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아주 기쁜 발견을 하나 한 거 있었어요. 지난번 컨퍼런스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판단하는 그때 웹을 통해서 의사를 한번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반 조직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혁신에 있어서 마지못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보통 34%, 그리고 방관자가 약 34%, 그래서 68%의 사람들이 방관자 내지는 마지못해 동조하는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집단들이 뭐냐면 뒷다리를 잡는 집단이 16%예요. 일반적인 조직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혁신 리더입니까? 21.7%예요. 당신은 혁신에 빨리 적응을 하십니까? 66%. 그래서 87.7%가 우리 동지들이 나는 혁신 리더이거나 혁신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그랬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농협의 직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완전히 혁신 리더라고 보는 사람이 8.6%, 빨리 적응한다라고 보는 것이 46.2%, 그래서 55%의 직원들이 그날 참여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농협 직원들은 혁신 리더로 보는 것을 55%로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조직에서는 얼마냐? 아마 15%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55%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혁신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조직의 진짜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10만 임직원들, 제가 부임해서 농협 이념 교육을 실시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협 7가지 원칙에 대한 그 이념을 확실히 심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가 이런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직원 중에 여기 보면 지금도 약 10%의 직원들이 방관하고 있거나 뒷다리를 잡는 직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태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혼자 하면 열심히 하는데 서히 하면 3사람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비해서 2.6배의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 8명이 하면 8배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3.6배밖에 나오지 않는 효과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얘기해요. 소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있다 그러네요. 나는 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힘 좀 덜 쓰기도 손이 어디에 표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무임승차하는 직원들이 있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보고 우리 10만 임직원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최소한 사회적 태만자가 없고 그리고 2대8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만약에 20%의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조직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조직이겠네요.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함께 끌고 가도 우리는 벅찬 이 시점에서 너와 내가 방관자가 되고 또 마지막에 동참하는 또 뒷다리를 잡는 이런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좋은 우리 직원들의 좋은 자세에서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10만 임직원 여러분, 이제 5월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가장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 직장이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도 여러분이 가정에 충실해서 우리 가정이 모두가 즐거운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